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이표본 지검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 개의 강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표본 지검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두 개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표본 평균의 통계량과 분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 지검정은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입니다. 여기에 이 표본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각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검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집단이 두 개니까 표본도 두 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표본 지검정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 지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모집단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집단은 모집단 A라고 놓고요. 또 다른 모집단은 모집단 B라고 놓겠습니다. 우리는 각 모집단의 평균은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분산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모집단의 평균은 뮤A와 뮤B라고 놓고요. 분산은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은 모르고요. 분산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한 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을 먼저 세울 겁니다. 귀무가설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모집단 A의 평균과 모집단 B의 평균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세웠어요. 아니, 두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왜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가설을 세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귀무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무효화시키고 싶은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설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거냐면 이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뒤에 벌어지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이 가설이 참인데 발생한 사건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낮은 확률, 그 희박한 확률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은 이렇게 희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이 가설은 맞다고 할 수 없다 라고 기각을 하는 것이 검정의 절차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A에서 뽑은 표본은 A1이라고 할게요. 모집단 A에서 뽑은 첫 번째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집단 B에서 뽑은 표본은 B1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 B에서 뽑은 첫 번째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할 텐데 이 표본의 크기 N은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A1 표본 안에는 N개의 원소가 들어있겠죠. 이 N개의 원소의 평균을 구했고요. 그 평균을 x바 a, 1이라고 놓겠습니다. A에서 뽑은 첫 번째 표본의 평균입니다. 마찬가지로 B1이라는 표본에도 N개의 원소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평균은 x바 b, 1이라고 놓을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뽑은 표본은 A1과 B1 이렇게 하나씩이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표본을 뽑을 수가 있어요. 뽑지 않았지만 뽑을 수 있죠.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을 한다면 표본은 무한히 많이 뽑을 수 있고 또 표본 평균도 따라서 무한히 많이 구해질 겁니다. 이렇게 구한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대표하는 변수를 x바 a와 x바 b라고 놓겠습니다. 이 변수는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포함하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x바 a라는 변수 안에는 우리가 방금 뽑은 표본의 평균인 x바 a, 1도 들어있을 거고요. x바 a, 2, x바 a, 3 이렇게 우리는 표본을 무한히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표본들이 이 원소로 포함이 될 겁니다. x바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뽑은 표본인 x바 b, 1 뿐만 아니라 x바 b, 2, x바 b, 3 이렇게 무수히 많은 표본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분포로 그렸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중심극한 정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x바 a라는
이 표본 평균을 대표하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x바 b도 마찬가지입니다. x바 b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죠. 정규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함수의 형태가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f라고 쓰면 f x바 a는 루트 2파이분의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갈 자리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a죠.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분산이 들어갈 자리 n분의 시그마 a의 제곱 분의 변수죠. x바 a 마이너스 뮤 a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x바 a가 변수예요. 같은 방법으로 x바 b의 분포함수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파이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b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시그마 b의 제곱분의 x바 b 마이너스 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각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분포 함수까지를 구해봤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실제로 뽑은 표본은 하나씩밖에 안 뽑았는데 어떻게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포 함수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분포 함수에 포함된 값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평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뽑은 표본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집단의 통계량과 표본의 크기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크기 n을 중심극한 정리를 따를 만큼 충분히 큰 값인 얼마로 할 거다 라고 마음으로 정하는 순간 표본 평균의 분포함수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평균과 모분산이 뭔지 모를지라도 그걸 기호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함수의 형태는 표본을 뽑지 않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마음으로만 정하면 함수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뽑게 될 이 모집단에서 뽑힐 표본의 평균들은 이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분포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극한 정리의 놀라움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뽑으려는 표본을 뽑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표본에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뽑으려는 표본의 크기 n이 중심극한 정리를 따를 만큼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함수, 표본 평균의 분포 함수는 우리가 실제로 표본을 뽑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받아들여지시면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집단 2개를 가정을 하고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분포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실제로 표본을 하나씩 뽑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가정하고 뽑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지검정이 수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